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극심해지면서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지구가 기후 조절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말하면서 지구 열대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 생존과 직결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치수사업, 즉 댐입니다. 여러분은 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자연보호나 생태계 보전 등을 이유로 댐 건설에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예로 섬진강 유역에서는 1990년과 2001년 적성댐 건설이 2차례 추진됐지만 환경단체가 반발하자 정부에서는 주암댐, 보성강댐 홍수 조절로 섬진강 본류 홍수 피해 위험이 작다면서 시급성 부족을 이유로 들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후 섬진강 유역에서는 2020년 홍수로 1,600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23년 가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국가주도 댐 건설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지역에서 2020년과 올해 홍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환경부 자료가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 속 한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이 처한 기후위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0년 동안의 강수량이 1912년부터 1940년까지 과거 30년에 비해서 135.4mm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강수 일수는 21.2일이 감소했는데 이는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극한호우가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여름 법정 홍수기 동안 전국 21개 다목적댐에 예년에 1.5배에 달하는 비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극한호우로 인해 물이 댐의 수문을 넘는 원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댐 붕괴 전초 현상으로 꼽힐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지난 7월 15일에는 괴산댐이 원류에 인근 지역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한 호우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기상청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기후센터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00년 빈도 극한 강수량이 20년 후에는 29%, 40년 후에는 4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뭄 역시 큰 문제이죠. 작년부터 올해 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제한급수를 할 정도로 50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을 겪었습니다. 전남의 수호댐, 평림댐의 경우 댐의 저수율이 19%에서 21%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댐 관리 기준 심각 단계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냈는데 제1차 국가물관리 계획 전망 대비 미래 물 부족량이 2.2에서 2.4배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갈수록 물 부족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비책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한 호우나 가뭄 때문에 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30년에서 50년 이상의 노후화된 댐들이 많습니다. 즉 댐이 지어질 시점에 강수량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빈번해지고 심해진 현재와 미래 강수량을 놓고 봤을 때에 지금 댐들의 홍수 조절 능력과 더불어서 저수율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 능력은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결국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홍수 조절 능력과 저수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댐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댐 건설에만 6-7년이 걸리고 입지 선정, 지역 주민 동의, 토지 보상 등을 감안하면 최소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규 댐 건설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존 댐을 보수하는 것, 즉 댐 리모델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댐의 높이를 높이는 것입니다. 1943년 지어진 미국의 샌 빈센트 댐은 1991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악의 가뭄이 닥치자 주 정부와 주민들은 증축을 결정했습니다. 2014년 댐 높이는 67m에서 102.7m, 저수 용량은 1억 110만 톤에서 2억 9,900만 톤으로 높였습니다. 당시에는 과잉 투자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2022년 캘리포니아에 닥친 가뭄에서도 물이 끊기지 않았고 대형 허리케인 힐러리로 인한 홍수를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는 댐 높이를 높여서 자연재해를 대비한 성공 사례죠. 둘째는 상류에 보조댐을 추가로 짓는 것입니다. 상류에 보조댐을 만들면 저수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상류의 오염원이 본댐에 쌓이는 것도 막아서 수질 개선과 댐 수명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곳에 보조댐을 짓는 거라 추가 수몰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보상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이미 독일이나 호주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용수나 농업용수 등에 공급하는 단일 목적으로 쓰이는 발전용 댐 중에서 저수량이 큰 댐들을 치수용 다목적 댐으로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10월 24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강수계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 실증 협약을 맺었는데요. 여기서 발전용 댐인 화천댐을 다목적 댐처럼 운영해 용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실증을 거친다고 합니다. 원래 발전용 댐은 발전이 필요할 때만 방류해서 용수 공급을 할 수가 없는데 화천댐은 다른 발전용 댐과는 달리 10억 톤 이상의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20년 7월부터 다목적 댐처럼 일정량의 물을 상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급속한 기후변화로 벌어지는 극한 호우와 가뭄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상화 될 것이고 또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댐을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댐의 높이를 높이고 또 보조댐을 추가하고 다목적 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자연재해가 벌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댐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 정부에서 내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과 관련하여 목표로 계획된 17조 2,414억 원에서 14조 5,181억 원으로 탄소 중립 국가 기본 계획의 목표보다 2조 7,233억 원, 약 15.8%나 미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재해 보험은 6,077억에서 5,356억 원으로 721억이나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말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민생에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탕 발린 거짓말만 늘어놓는 수구보수 정부에 정말 화가 납니다.